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격수다 32회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술가 백모영 박성현 대표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도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뭐 좋은 일 있었나요? 아니, 좀 마감을 금요일날 못해가지고, 네. 이거 통신당 사태 때문에. 네. 마감을 하다 왔습니다, 마감. 마감을 하다가 네. 마감을 하니까 오히려 외모가 더 아니, 깔끔해졌어요. 마감을 아직 못했어요. 아, 마감을 못해서 방송을 하네. 아니, 통신당이 계속 싸움이 늘어지니까. 네, 예. 마감 못 때리고 연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라이벌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팟캐스트 방송 강태호의 4차원의 라디오를 진행하는 강태호 씨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뭐 심신의 하자가 없어 보이는 분인데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런 거를 하세요? 4차원의 라디오? 아니, 저희 변희재 대표님한테 네. 제가 저녁을 얻어먹어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방송 자체가 제가 네. 한번 제가 저격수다를 오다가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은 제가 신경을 써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신경 써야 된다는 건 별로 뭐 라이벌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아니 네. 그것만은 아닌데 네. 제가 한쪽 꼬이네요 벌써. 왜 벌써? 진실이 아닌 얘기를 많이 좀 벌써 꼬이네, 이거. 잠깐 밖으로 잠깐 나갔다 오시죠. 그 진행 메인 MC 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경마 방송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느낌 받아가지고. 붕 떠 있는. 내가 굳이 저격수까지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 아니 저희는 즐겁고 신나게 방송을 하자 이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 KBS MC 페스티벌에 장려상 받은 출신이에요. MC 페스티벌은 아닌가? 아니고요. MC 네. 서바이벌. 축제를 많이 다니시는. KBS에. 예. 그 공채 MC입니다. 예. 근데 아, 멀쩡한 직업을 갖고 그리고 계신데 그때 왜- 그 페스티벌 네. 때 제가 심사위원이었어요. 네. 가불 관계였구나. 그때 가부 관계였지, 그때. 그래서 잘 나갔을 때.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 때. 네. 이제 정사장 측근인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네. 이미 타락 때 갈라섰는데 측근인지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칼좀 휘두르고 다녔었지 그때. 네, 그랬군요. 역시 그 모두가 기네요. 이게 지루하고. 예.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스피디하게 가볼까요? 서두가 굉장히 지루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니 원래 저희는 이제 좀 워밍업도 해야 되니까 만만찮아. 방송 시간을 좀 채워야 되니까. 지금 나갈 수는 없죠. 제가 괜히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나갈 수는 그렇죠. 네. 없죠. 나가는 순간에 이제 바로 방송 사고가 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낙검수와 저격수다 같은 정치 풍자 코믹 팟캐스트를 공격하는 기사를 이틀에 걸쳐서 게재를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TV조선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보조 진행자로. 그래서 아까 얘기하지 말자고 나한테 애걸복걸 했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할 얘기는 하고 살아야지. 뭔 소리야, 지금.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 몰라. 나 영어 몰라. 나 무식해. 이해 관계 당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혼자 알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이걸 딱 들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뭐야? 딱 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없습니다. 무슨 좀 판에다가 막 요거는 이상한 거 써갖고 요거는 일종의 야. 뭐랄까 그저 망사 스타킹이죠. 완전히 면표기구만.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 없으니까 아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걸로 하자. 뭐 이런 뜻으로. 네. 먹구멍이 포도청이다. 밥 가급적 먹고 이게 살려면 좀 참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별재주를 다하네. 별재주를 하여튼 다해.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편 대표? 아니 저는 이 보도를 이렇게 깊이 안 봤어요. 왜냐하면 네. 이 낙검수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무진장 이제 비판을 했고 뭐 우파 쪽에서 비판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총정리한 기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니야, 조선일보 상하 그 기획 기사는 그땐 낙검수 다 죽었을 때 그 저격수다를 노리고 비판한 5월 거예요. 8일 저희가 그게 컸나요, 언제?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5월 우리 8일 미화한 기사. 8일 9일이죠. 8일 보도가 된 거. 네. 제가 안 본 이유가 이미 낙검수 끝났는데 총정리하는 기사 뭐하러 보냐 해서 안 보다가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오늘 기사는 오늘 처음 봤는데 좀 황당해. 황당무계하네 이 기사가. 어떤 점이 황당합니까? 일단 뭐 나머지 방송은 모르겠고 낙검수하고 나는 친박이다 이거 좌파 팟캐스트 2개 하고 이제 저격수다하고 너는 꼼수다. 우파 팟캐스트 이 4개를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4개를 우파야 뭐 분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분류상으로는. 나 순빨갱인데. 아니, 하여튼 그렇다 그래가지고 치고. 네. 그거를 2회분씩을 다 모니터를 해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의 마동훈 교수 팀과 조선일보가 모니터를 해가지고 이 2회분에서 나온 주장들을 사실이 아니냐를 다 따져서 퍼센트로 비율을 만들었는데 우린 다 거짓말이었지 뭐. 우리 현재 저격수단은
2회 동안에 50가지의 주장을 했는데 22가지가 사실이 아니다. 그 사실이 네, 아닌 그러니까, 거를 어. 얘기하는 나는 기억이 별로 없는데 나는 무슨 사실이 아닌 것만 네, 얘기한 이게, 거야. 이게 4개 팟캐스트에서 네. 최다. 낙곰수가 14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낙곰수를 능가한 거죠. 자, 22 시청자 가지 여러분, 사실을 보호했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네. 지금 최저질의 사실이 아닌 주장만 하고 있는 비속어를 쓰지 저격수다를 않는다 뿐이지 거짓 주장이 저격수다를 많다 듣고 이런 계십니다. 아니, 가장 많아요. 근데 조선일보에 이거는. 따르면. 예. 예. 근데 저격수다가 뭐 이렇게 주목받을 방송인가요? 근데 제가 글쎄 말이야, 나도 이거 황당한 거요. 우리는 고마운 거지. 예. 아, 나도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중한 조선일보의 지면에 정말 농담이 아니고 기획 기사야. 네. 사실 이분은 좀 TV에서 뵌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동네에서 뭐 구름 하나 끌고 다닐 양반이에요. 오늘 뭐 등산 갔다 오셨어요? 여기 아니, 등산하시고. 평소에 뭐 도시물 등산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기사를 좀 일찍 봤으면은 조선일보하고 마동원 교수 측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을 텐데 제가 방송 들어오면서 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기사에서 조선이 뭐라 그랬냐면 네. 우리가 그 전에 왜 남경필 의원의 그 아침 무상급식. 급식 아침을 애들한테 무상으로 먹이자 남경필 그 오렌지가 그런 주장 잘하잖아. 네. 그러니까 남경필이 그런 주장하니까 저기 우리 변 대표였나? 그죠, 제가 사회주의국가에서 그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 세 끼를 다 준다. 다 준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면 가정이 파괴된다. 그래서 한번 깔깔거리고 웃었다고. 네. 그게 이제 논리적 비약이다 이거죠. 논리적 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선일보 마동원 교수의 관점은 뭐냐면 이게 논리적인 근거가 타당하냐, 네. 그다음에 근거로부터 전개되는 과정이 논리적인 엄밀성이 있나야. 그러니까 내가 배꼽 잡고 웃는 게 네. 나는 광대 짓을 하고 있거든. 아니 광대한테 들이댈 게 없어도 논리를 따지나? 그러면 예컨대 모든 개그 프로는 다 비논리적인 거죠. 그러고지 왜 개그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미디언이 돌아가신 이주일 선생이잖아. 그 양반 역사적으로 남는 카피를 남겼어요. 이 양반이 뭐죠 그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네.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면 야 인마 너 못생긴 거 정의해봐. 못생긴 거의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못생기면 왜 죄송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해봐. 그거야말로 정말 비논리적 주장이에요. 아니 그거는 뭐 주장하고 말고 필요 없이 우리 박성현 대표 형님 얼굴을 딱 보여주면은 누구나 납득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왜 그걸 굳이 증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조차도 논리적 비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 제가 형님 얼굴이 그랬다는 아니, 뜻이 아니고 네, 어디까지나 네, 이제 네, 논리적 네, 비약이 네, 뭔지를 네, 보여드리기 네, 위해서 네,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제가 그냥 비유를 세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주장한 건데 남경필 의원의 아침 급식 부상은 네. 왜냐하면은 이제 가정 파괴적 발상이다. 본인 자체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가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무상급식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공동체를 가정에서 이전시킨다고 이 사회 작업터로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가 그렇게 하고 그거를 남경필 의원이 몰랐을 수가 있죠. 그거를. 그럼 걔 무식해 그 사람. 무식해서 그러니까 근데 사회주의가 걔가 뭔지. 무식하다라 그 사람 무식하다란 이 주장도 비논리적 그치, 주장이야. 그렇지 유식과 무식의 경계가 본인들이 불분명하죠. 그리고 사회주의가 객관적 스펙이 좋잖아. 어떻게 주는지를 몰랐다는 이유로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주장한 거 아닙니까? 남경필 의원이든 마동원 교수든. 그럼 우리가 주장했던 그 22가지가 정말 뭔가 허위사실인지 한번 다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 왜냐하면은. 그래서 뭐 언론중재위원회 조선일보 고발하려고? 네, 갈 수도 있죠. 예, 아, 왜냐하면 조선일보 힘써서 안 되고 아니, 나는 마동원 교수 불러내서 현피 뜨고 그래서? 말아. 나올까, 그 사람? 한번 출연을 부탁을 출연을? 해볼까요? 아, 현피를 뜨는데 뭐 여기로 와. 그냥 으슥한 골목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잠시 이것도- 서로 얼굴을 네, 만져주는 거지 이게 뭐. 비논리적이라고 하지만 문화혁명 때도 중국의 이른바 밥공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하루 세 끼를 다 아니, 밖에서 기본이에요, 먹었고요. 기본. 문화학만만 그러나 저땐 이건 사회주의 더했지. 기본이에요. 저기 뭐 대약진 때는 4천만 굶어 죽은 대약진. 대약진 운동 때도 그랬죠. 그럼요. 네. 이거는 뭐 비논리적이라기보다 아주 논리적이지, 이거는. 아주 역사적으로 그치, 증명된 그다음에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했지? 저격수다 같은 거 윤도현이나 김재동 씨가 나오면 아니 효자동 효자동 그 북한 탈북자 강제북송 네. 반대 네. 나오면 그 사람들이 아마 민노총에서 부르는 행사에 못 갈 거다. 그치. 네. 안 부를 거다 민노총이. 그 말했더니 그게 비논리적이라. 근데 민노총은 부른 적이 없다는 거야. 아 민노총이 민노총만 민노총이야.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이게 어이가 기사에서 없다, 주장하는 진짜 것은 왜 그 윤도현, 김재동 이런 사람들 민노총에서 부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민노총에서 그 사람들을 불렀다고 주장했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언론 노조가 맨날 부르잖아.
그러니까 언론 노조는 민노총이 아니다라고. 민노총 최저의 산별노조인데. 그러니까 그게 다 한 몸통으로 이어져 있다. 아, 이거 거의 사실은 이제 언론 노조가 민노총의 최전방 전위 부대죠, 전위 부대. 네. 뭐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건 금속노조 이런 거 아닙니까? 언론 노조에서 또 최전방이 MBC 노조인데, 네. MBC 노조 지금 파업 3결자죠. 계속 나가고 있어, 계속 나가고 있어, 그게. 아, 거기에? 거기 계속 나가고 있죠. 실제로 거기는 나가고 아니, 있나요? 나가죠. 김재동도 네. 나가고, 뭐 다 나가죠. 그러니까 거긴 계속 나가면서 효자동 중국 대사관은 한 번도 안 그러니까 나와. 지금 그 얘기라고. 만약에 중국 그러니까 대사관 네. 북한 탈북자 집회에 나가는 순간에 MBC 노조 파업에서 절대 김대동이 안 부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MBC는 프로그램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김대동이나 윤도현한테. 그렇죠. 그게 공중파라는 날아간다고.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이죠. 민노총이 자, 무슨 수준을 많이 지금 주는 조선일보에 의하면은 근거 없는 비논리적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 대표가. 왜 이게 아, 그렇다는 거야.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저렇게 예단을 하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네. 민노총 부분만 하지만 다 팩트예요, 팩트. 왜냐면 MBC가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줬는데. 아, 나 저거 열받는 게, 조선이 왜 우리를 씹냐고. 잠깐 들어봐. 나 이게 조선 욕 좀 하게. 지금요? 들어봐, 빨리 오빠. 아니, 타위에서 그럼 들고 있겠습니다. 들고 있어봐. 제가. 네. 자, 저희가는 저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는, 들었지. 장원전 이 자리에 없어요, 이제. 네, 사인보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제가 네. 들고 있겠습니다. 네. 정말 황당하잖아. 우리 같이 이런, 거의 참, 빈민의 수준에서 헤매면서 하루 세끼 밥을 걱정하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왜 씹어? 아니, 근데 그 저희 비판하려면 좀 궁금한 게 제대로 이 하던데. 방송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듣고 저희는 모르죠. 광 대표, 네. 광 대표가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걸 오늘 처음 이제 오면서 출연하니까 한번 처음 들어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송영선 의원님이 나왔던 방송 네. 들어봤는데 송영선 의원은 뭐 거의 그 고목 역할을 그냥 뭐 뻗어놓은 보리자. 네,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출연자 숫자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들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매우 소박한. 4명이기 때문에 네. 예. 5명째부터 오케이. 5명 들으면 저는 이렇게 딱 중간에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제가 어려우면은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뭐 청취자분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어렵다. 잘못 부른 것 같은데 오늘 게스트를. 뭐가 계속 초장부터 이게 비수가 날라오고 굉장히 있습니다. 비수가 네. 지금 굉장히 총알이 어렵다. 날라들어. 아니 오늘은 굉장히 무슨 뭐 박성현 대표 영어도 안 쓰시고 변희재 대표도 전문 용어 사용 안 하고 저도 뭐 굉장히 유려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고춧가루 뿌리려고 온 건 아닌데 네. 한번 저격수도 한번 참여하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고품격 방송 느껴보자. 왜냐면 제가 좀 방송이 좀 이렇게 품격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니 뭐 우리 스스로 고품격 그렇게 아니야. 하고, 네. 우리는 저기 네. 뭐야. 저희 즐거운 방송이에요. 즐거운 방송을 좀 노력하려 그래. 풍자. 제가 코미디, 뭐 정치 제가 진짜 시사. 해학. 중간에 근데 근데 해약 그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들어갈 구멍도 없고 왜냐면 근데 오늘은 이 조선일보 문제 때문에 이게 뭐 보도가 나간 걸 가지고 얘기다 보니까. 네. 좀 끼가 그렇겠죠. 뭐. 근데 제가 여기 강태호 씨 방송에 출연했어요, 지난주에. 네. 네. 출연해보니까. 그때 개런티 받았어? 안 받았지, 저희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개런티가 갔다가 저한테 거둬서 돌아간다, 이게. 품맛이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막기의 진수를 돌려막기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강태호 씨가 초청을. 스피디해, 확실히. 굉장히 뭐랄까 지금 굉장히 빨라요. 조선일보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한 20분 지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저도 통합진보당은 지금 아니야, 12분. 네. 12분 됐나요? 12분. 네. 아니 원래 저도 사실 똑같은 그러네요. 3분씩 얘기하고 탁탁탁탁 넘어가는데 아니 한 지금 12분이나 말씀하셨는데 한 20분이 그러니까 넘는 우리랑 그런 차이가 시간. 있는 게, 여기는 계속 이 질문 주제를 바꿔가면서 네. 넓게 가는 데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 가지고 20분씩 끄는 거고, 좀 차이가 있어요. 아마 좀 적응이 좀 아직 안 돼서 그런 느낌. 네. 있어요. 어차피 저희는 출연료가 무료니까 뭐 근데- 한 달에 한 번 아니, 정도 아니, 나와요. 아니, 출연해 아니, 주신다고. 아니, 우리 여기는 프로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게스트만. 이따가 이제 출연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보내드려야 돼. 그렇게 그럼. 지금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 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싫은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출연이 없지. 아유, 아니지. 고맙습니다. 그렇죠. 프로페셔널 그럼 방송인은 프로페셔널 출연료를 방송인인데 드린다. 그럼 네. 당연히 드려야지. 이것도 그냥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굉장히 뭐랄까 또 아직도 또 이렇게 아직까지 하고 아니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동관계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근 넘어가면 안 돼. 변대표한테 돈 문제는. 안 되면서요. 돈 문제 넘어가면 안 돼. 잠깐 근데 어디까지 말이야. 얘기했었지? 제가 이거 정리를 하고 가요. 조선일보 이번은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제가 놀란 부분은 뭐냐면은, 어떻게 이 일간지 정도 하고, 이 미디어학 교수 하나 정도가 와가지고, 우리 주장에 대해서 박성현 선배나 제가 주로 주장을 둘이 많이 하죠, 사회 보고. 꽤 깊이 연구해서 하는 주장도 한두 문장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급하다 보면은. 뭐 인정합니다. 그걸 네. 가지고 사실이니 아니니, 논리적이니 아니니를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공표를 한다는 게 진짜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믿게 본 거지. 그러면 혹시나 이게 배를 꼴린 거요. 그러니까 믿게 봤다도 이게 좀 비논리적인 용어. 아, 그것도 당연히 나는 광대요. 나는 비논리적 주장만 할 거야. 그럼 여기는 혹시나 제가 만에 하나 몰라서 그러는데 마동원 교수께서 그 조교들을 시키거나 대학원생을 시킨 게 아니라 그거 이제 현피 떠보면 알지. 네. 고대 교수라며. 고대 교수 안암동에 으슥한 뒷골목 많아. 아니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개인적으로 그건 또 잘 아, 잘 알겠네. 그러면 장원 제가 전화를 해서 참았어요. 장 박사님은 좀 빠져. 그리고 그때 아마 우리가 28회, 29회를 모니터했는데 28회가 그 남정욱 교수 나왔을 때 우리가 주로 남정욱 교수, 이문원 편집장. 대중문화 얘기할 때 문화 해계문이 예, 제가 대부분 그때 KBS 문화 원력. 내부에서의 노무현 정권 당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노정권사에서 그렇죠. KBS가 그때 어떻게 재미없었어. 장악되고 그 부분이 그 주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판단할 사실적 근거를 가졌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말을 몰라. 제가 시청자위원 하면서 보고 느낀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걸 사실이 아닌 자기가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자기한테 이제- 정보가 없으면 그게 사실이 아닐 수 그렇지, 있죠. 그렇지, 그거지. 자기가 모르는 사실이 아니야. 아마 제 주장이 대부분 허위사실 잡혔을 것 같은데. 그거 뭐라는 줄 알아?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모르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다 알고 있다. 그게 옴니션스 아니야. 거기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에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네. 할 때 전지. 네. 전지적 그래서 조선일보와 마동원 교수는 옴니션스 비잉스지. 전지적 존재들이지. 대단하신 너무 분들이요. 어렵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뭐 시청률 정치력이 팍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팍팍 떨어진 소리는 아니야. 답답해요. 답답해.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개선할 방법이 없어. 그냥 다 해고해야 돼. 세이프 TV인데 그냥 답답합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좀 해소하는 방안을 알려주든가 아니면 아니, 내가 더 몸으로 답답한 소리 좀 해소를- 할게. 네. 나는 솔직히 저격수다 올 때 오늘도 광대질을 하러 간다 이러고 와요. 네. 뭐 내 편성이 좀 심각한 사람이라 즐겁게 어, 웃고 떠들면서 그리고 풍자와 해학의 한마당을 해보고 펼치자. 좀 비논리적, 그러니까 네. 비논리적으로 퍽퍽 한 소리씩 하겠다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 논리적이지 않잖아 그러면은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네. 아니 풍자 코미디에 대해서 논리적이냐 아니냐 잣대를 갖다 들이대냐. 그러니까 이건 상상력의 한계야. 그러니까 저희 아이덴티티가 풍자 코미디였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 풍자 코믹이죠. 정치 풍자 코미디였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저는 아닌데. 저는 논리와 팩트 근거한 주장을 가지고 늘 그러니까 간파를 오빠는 쓰는데 우리가 모이면 오빠는 장승아니야. 그냥 가만히 웃지도 않고 가만히 딱 한마디 퍽 하잖아.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조선일보 이 팟캐스트 비하에 대해서 이 저격. 일단 나는 마 교수랑 장기간 표정. 자, 저는 여기서 이제 판을 요럴 때 들으라고 판이 있는 겁니다. 장원지 이 그리고, 자리 네. 없습니다. 소송의 달인 아니에요. 소송의 달인.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저에 대해서 소송의 달인은 강용석 의원이죠. 저 후계자예요. 후계자? 제가 원래 더 많이 다 했고 가르쳐준 거야. 그게 사실 제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처음 공개해가지고 제 취미생활에 소장 쓰는 거라가 처음 공개돼가지고 이제 네. 소송 달인이 인정이 된 건데 저는 한 번도 이제 저에 대해서 음해나 허사실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어떤 방식 조치를 취하거든. 이 조선일보 죽은 거죠. 이건 일단은 제가 조선일보하고 마동원 교수한테 이 자료를 제출 받아야죠.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정정보도를 대응할 거냐. 하든지 뭐 언론중재회 정정보도부터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이제 검토는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소위 그런 말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그 변희재 대표한테 걸리면 뜬다. 조선일보 뜨겠네. 우리 나라를 떠야 된다. 지금 조선이 아니 우리 나라를 떠야 된다. 조선일보가 지금 저하고 같이 이정희 대표에 대해 가지고 그 허위사실 유포로 저랑 둘이 같이 소송 걸려 있어요. 지금 형사민사 같이 걸려 있어요. 이제 근데 나는 정치 코미디, 풍자 코미디에 대해서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들이대는 거 보고 앞으로 난 조선일보에 대해서 대입 논술시험 학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 들어요. 그럼 풍자 코미디에 대해서 논리적이냐 아니냐를 들이대지 않으면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라든가 잣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지.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웃기냐 안 웃기냐? 아니 삶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나왔냐, 삶을 경멸하거나 증오하는 관점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낙검수 싫어. 그 낙검수는 삶을 증오하고 경멸한다. 그걸 이렇게 가르치지. 보시는 거군요. 어려워. 여기도 어렵고 일단은 이건 어려운 얘기야.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재밌냐 안 재밌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기준으로 아마 한다면은 낙검수도 솔직히 낙검수 어떤 면에서는 재밌지. 재밌죠. 뭐 뒤죽박죽 뭐 이런 게 재밌어 있긴 그거. 하지만은 근데 나는 그 재밌는 재주를 그 삶에 대한 증오나 경멸을 이렇게 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아까 듣고 나면 뭔가 마음이 좀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열받고 이러면 그렇지. 나쁜 방송이다. 그렇죠. 그런 거지 그것만 풍자는. 네. 왜냐면
그 저기 이주일이 말이야. 그 양반 사실 좀 빈상이었잖아. 뭐 이제 어, 좀 보기에 따라서 못생겼지. 네. 근데 그 양반 이렇게 그 웃으면서 그 참 비굴하게 보이는 웃음 보여줘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한번 보고 나면 가슴이 풀렸거든. 그때 전두환 시절야. 그렇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네. 어떤 만족이 있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뭐 조용히 살고 싶다. 많죠. 그 양반 일단 그냥-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뭐 네,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그 양반 천재지. 천재적인 내가 네가 보면- 삶의 그 애환을 그렇게 네. 풍자하는 거잖아. 아 그리고 그분이 50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후배들이 선배님 사실 저 이런 것도 불만이고요. 저 이런 것도 섭섭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 나한테 섭섭한 거 맞냐? 다 와봐. 그래가지고 한 명씩 다 얘기해봐. 그래서 10명이 사실은 뭐가 어떻고 쭉 얘기했대요. 아하. 그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한 거 아니야? 뭐라 그랬어? 따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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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로. 탱크 앞에서 따지냐? 그렇죠. 그 상황을 너 죽을래?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풍자 코미디에 대한 판단은 논리적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삶에 아니, 대해서 따뜻한 느낌이냐 아니냐. 근데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제외한 그러면 다른 팟캐스트에서 조선일보가 사실이라는 거는 뭐뭘 지적했냐면은 맞는 얘기예요. 그건 또 정봉주는 감옥에 갔다. 낙검수 때문이다. 이거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죠. 낙검수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2심 유죄 판결 받은 그러니까 거 저 인간은 이런 거 계속 아닌 거고. 사실 강박증이 있거든. 네, 사실에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 아, 같아요. 사실에 근데- 집착해. 나는 그 점은 어쨌든, 괜찮아. 낙검수 네. 때문에 정봉구주 감옥에 갔다 그러면 다 웃고 말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하고 마 교수가 지적한 거에서 이 낙검수 정확해요. 사실 아닌 거 얘기하는 거 정확한 거고 나는 친박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박근혜 대표가 뭐 자서전 펴낸 게 5만 원짜리다 했는데 4,500원짜리 맞아요. 그렇지. 예. 아 그럼 뭐 다 엄밀한 맞는 거고 사실이 너는 아닌- 꼼수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 지난 12월 7일에서 새 시대에는 어떤 분야의 사람도 대통령이 있다고 말함. 이건 안철수를 지칭했다. 아하. 이런 거는 다 말이 안 되는 이거는 논리적 얘기가 비약이라고 아니니까. 볼 수 있겠네. 그렇지. 네. 우리는 막 빼놓고 나머지는 잘 지적하는 아니 거예요. 정확히 네. 표현하자고. 우리 중에 변 대표 말은 다 사실이야. 거의 나는 다 비약이야. 아니요, 내가 얘기한 건 남경필 아침 교수님 내가 얘기한 거 걸렸고 글쎄. 28회 보면 아마 제 얘기 그것도 오빠 말이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뭐가 사실이 아니라고 적시가 됐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한판 붙자. 한판 붙어서 어쨌든 자, 한판 붙으실 겁니까, 확실히? 네. 네, 자, 저는 다시 한번. 여기 대해서 조선일보하고 마교서 붙을 때는 또 우리밖에 자본주의 없어요. 자리에 네.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근데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게 네. 뭐냐면 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아니 오죽하면 대입 논술 시험 평가 기준을 이런 그 정치 코믹 팟캐스트에다 들이대냐고. 이거는 아름다운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시사 토론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 아름다움이 뭔지 모르면 상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이 상스럽기가 이제 정치판에서 한탕 지금 벌어져 있잖아. 아름다움이 모르는 사람들이 쓴 기사다. 그렇지. 아름다움의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논술 시험 기준을 들이댄 거지. 제 방송은 언급조차 안 됐네요. 강태호의 4차원 라디오. 굉장히 불쾌하시겠어요. 아까 그래서 꼬여서 자꾸 뭐 비수를 날렸구만. 라이벌 의식이 아, 있는 것 참, 나 같은데, 등짝에 우리한테. 지금 네. 구멍이 한 3개 뚫렸어, 아니, 지금. 사실 또 그런 사정을 또 아유. 저희가 고려를 못 전혀 해서. 모르는 내용이라 솔직히 네. 제가 모르는 아, 내용이라. 그렇지. 예. 왜냐면 제 방송 언급했으면 제가 빠삭하게 알고 왔겠죠. 입에 거품 그렇죠. 물었지. 아유 난리 났죠 그냥. 난리 났지. 네. 산청원의 라디오는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요. 사차원적으로 아니고.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를 저도 파악을 못해요. 바로 해서 바로 올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머릿속에 아니 그러면 누가 사실 아닌 걸 갖고 무슨 항의를 한다.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관심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러니까 무관심만큼 가슴 아픈 상황이 없는 거네요. 그냥 20개 발이 듣잖아. 네. 아니 맞습니다. 그래도 무슨 이게 지금 다운로드 무슨 10만 원 안 하나, 그지? 아니 지금 이게 뭐 순위 3만? 10위권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10위권에 들어갔다가 막 나왔다 들락날락 거리고 있어요. 저격수단은 제가 알기로는 100위권 밖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저격수다 자체가 이 저격수란 말이 BBK 치킨인가요? 지금 BBK 저격수에서 정봉주 전 의원 지금 감옥 갔잖아요. 저격수라는 말은 많이 쓰이죠 일반 스나이퍼라고 뭐 이렇게 있는데 참 굉장히 제목 자체도 좀 진부한 것 같았고 저격수다. 그래서 뭐 요번에 들어올 때 한번 들어봤지만은 뭐랄까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좀 저번에 그 멘트 하셨는데 공주영 씨 얼굴 보면 토할 것 같다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한 20분 넘으면 토하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은 길어야 한 15분, 17분. 근데 좀 재밌으면 30분 조금 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거의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는 분들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들으면 바로 근데 이해가 본인이 돼요. 정치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안 그래요. 어렵게 안 아,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그게 중요한 거야. 사실 저희는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는데 출연료를 못 주잖아요. 그 전효 의원이 저격수다라고 좀 강렬하게 바꿔봐라. 아하. 근데 뭐 안 바꿀 수가 없죠. 출연료가 밀려 있으니까. 네. 사실 네, 저 비참한 얘기는 하지 말자. 낙검수에 대한 대항마다 네. 낙검수에 대한 대항마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었고 주변 얘기도 들어봤을 때 야 저격수도 한번 출연해봐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음. 그래서 막상 또 이렇게 처음 느껴보니까 물론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 때 얘기를 해야 될 얘기를 네. 왜냐면 너무 좀 지루해요. 솔직히 아, 지루하니까. 네. 아, 자, 템포가? 지금 하고 넘어가죠, 그럼. 네. 통합진보당 얘기를 했으면은 네. 좀 할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러면은 통전화 얘기 좀 해봐. 자, 그러면 1부 조선일보에- 순서 여기서 조선일보에 끝났으니까. 네, 1부 순서 여기서 급격하게 마치고 음. 잠시 후에 2부 순서 통진상 사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격수다 32회를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자, 2부는 통합진보당 사태 이게 주제인데요. 변 대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녹화를 하면서 예언했던 것들이 거의 다 맞았습니다. 딱 하나 강목이 동원될 것 같다 그랬는데 강목은 동원이 안 됐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이렇게 강목은 잘 안 동원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무값이 올랐어. 예. 이게 또 비논리적인 그리고, 발언이네. 네. 강목이 없어도 뭐 다 의사를 관철시키니까. 근데 이제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 날 이거를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띄워놓고 쭉 보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하나가 통합진보당 인터넷 예, 중앙위원회. 네. 4시 이제 2시에 시작을 했는데 3시 반에서 4시가 넘어가면서 뒤에 있는 이제 참관인 한 400명 정도를 경기동부 당원들 같아요. 아하. 일단 딱 느낀 게 저는 이제 난닝구를 떠올리게 됐는데 민주당 난닝구를 이른바 속칭 그 민주당 이제, 구당원들. 구당원들인데 민주당 구당원들은 딱 50대 이상의 남자로 딱 한정돼 있는데 야 경기동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죠? 그거 희한하더라고. 아, 그럼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고등학생, 있던데? 뭐 대학생, 30대 주부, 40대, 60대 할아버지 다 섞여 있어요. 이 당원 자체에. 제가 그걸 보고 하나 놀랐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3시 반부터 4시부터 이 중앙위의 불법 구성원 가지고 이제 막 시비를 거는데 네. 해산하라 불법 중앙위 구호를 외치는데 밤 10시까지 너 박자가 딱딱 맞더라. 밤 10시까지 해봐, 한번 어떻게. 네. 해산하라 불법 중앙위 해산하라 하는데 이걸 10시까지. 이걸 몇 밤 시간 10시까지 동안. 와 잠깐 김밥 먹고 들어올 때 쉬고 한 번도 안 지치고 와, 체력 어마어마한 체력이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윗에서 저런 사람들을 종북 좀비라 부르는데 원래 좀비가 무한 트윗 체력, 용어로. 네. 트윗 용어로 무한 체력 아니에요? 잘 안 죽어요. 게임에서도 잘 안 죽어요. 와, 진짜 체력 대단한 거 체력 진짜. 저 좀비를 죽이는 실력이면 대단한 거죠, 게임에서. 아우 난리 나죠. 네. 음. 아니, 그리고 요번에 어쨌거나 유시민 대표가 떴지 않습니까? 뭐, 여성인 심상정 대표를 보호한다. 혹은 애국가를 왜 안 부르느냐 이렇게 따지는 개념 정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지금 이제 뭐 좀 의미 있는 얘기 할 텐데 좀 무의미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동영상을 보고 사진을 판독한 결과 심상정 대표를 보호한 포지션이 안 잡히던데 아, 심상정 대표 옆에 유시민 왜냐하면 대표가 없다.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진행요원 10명이 앞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진행요원 2명이 잽싸게 심상정 대표를 앞뒤로 감싸버렸고 유 대표는 밀려나는데 밀려나는 상황에서 조준호 대표가 멱살 잡혀서 계속 막고 있었다고요. 아니, 근데 언론에서는 유시민 대표가 심상정 대표를 대부분 보호했다. 사진은 이 진행요원 둘이 심상정 대표 감싸서 끌고 나가고 조준호 대표 계속 막고 있고 유 대표는 계속 도망가는 사진이 계속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 근데 있었다고 잘 도망가더라고.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한 언론은 유시민 대표가 그랬다, 보호했다 이러고 보도를 했잖아요. 유시민 대표가 사진이 한 장이 없어요, 옛날에 사진이 한 자기가 장이. 했던 거 좀 당한 거지 뭐. 아, 그런 면이다. 그럼 옛날에 그 복학생 때 저기 뭐야 일반 시민을 불확실하고 오해해가지고 저기 뭐야 법대 그- 건물인가 공대 건물로 끌고 가서 밤새 두들겨 팼잖아 강목으로. 실형도 받았죠. 그래서 네. 아니, 그게 그러나 불확실 오해 폭행 사건이. 네, 아니 그러나 그것은 유시민 대표가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굳이 여기서 더 거론하지는 말자고. 아니 근데 본인이 그 사람 실수라고 그거 인정을 민주화 했으니까. 운동 경력으로 그때 선거 운동 때 잘못 써가지고 그 사람 네. 선거 그 8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일반인을 프락치로 오인해서 주업한 사실이 있고
또 본인이 그것 때문에 실형을 살았고 또 본인이 반성을 한다 그랬으니까 아니, 무슨 또 소리야. 우리가 실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일반인도 불확실히 오해해서 불법 감금해서 주워 패는데 같은 당원끼리 의견 다르면 좀 맞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오빠 아니, 그렇잖아. 오늘 자꾸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는 말씀하시는 비논리적인 사람이라니까. 이번에 그 오늘 조선일보 공개된가 또 조선일보 얘기 나오네. 근데 사진 잘 찍었더만. 조준호 대표 뒤에서 한 여대생처럼 보니까 머리채를 확 잡고 있는 게 사진이 네. 공개가 아, 그 됐는데. 중앙일보에도 난 사실 중앙일보 사진인가? 여자가 여대생, 젊은 여대생이 조준호 대표 여기 머리카락 좀 빠졌겠다. 빠져 있는데. 근데 나 그거 보면서 내가 나는 머리채 잡았다 썼어요. 그러길래 무슨 심상정 머리채 잡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 조준호 친구들이 예의를 지킨 게 심상정 대표는 폭행을 안 당했어요. 일단 거기는 놔뒀고 유 대표는 놔뒀고 주로 조준호 대표를 근데 강탈했는데 그 예의가 아니야. 예의가 아니고 실제 타겟이 민노총이라고.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를. 왜 그러냐면 이 통진당 지금 선골들이라는 게 이제 당권파라는 게 평양 커넥션이 끈끈한 사람들이 뒤에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죠. 아, 방송용이니까 우리가 근데, 논리적으로 가자고요. 그렇게 추정되는데 이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뭐 저기 민노총은 뭐 거의 육두품 뭐 잡골이지. 그러니까 지들이 돈을 댔건 저기 무슨 저기 조직을 댔건 이게 니들 외객이냐 이거요. 우리 배지는 우리가 달아. 강태호 대표는 4차원 라디오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통합진보당 폭력 사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었고 모든 게 이제 재밌느냐 재미가 없느냐. 야, 통진당 아니, 지지자가 됐겠네. 독특한 관점이네. 이 재미를 선사해준. 아 이게 왜 재밌어요? 아우 저는 정말 요즘 그 총선 끝나고 재미없었거든요. 네. 근데 통진당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또 조 대표 옥신각신? 여기 뭐 이렇게 목에 깁스하고 깁스하고 이런 나오고. 아우, 얼마나 짜릿해? 포스가 있다. 아니, 저는 그런 어떤 뭐랄까 어떤 행위 자체가 뭔가 비일상적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정말 재밌는 거예요. 네. 그게 있어. 신문 기자가 저기 이제 그 일선 기자가 네. 아 선배님 중에 큰 사고 났습니다 했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알아? 뭡니까? 몇 명 죽었냐? 하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문 지금. 기자를 하셨죠 옛날에. 했지. 한국일보 기자를 좀 하셨죠. 사실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통진당 지지자가 되는 겁니까? 재미를 선사해. 저는 어디 당시 어떤 파가 없어요. 저는 아직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근데 변희재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방송 있잖아요. 네. 그 뭐 성골과 육두품의 어떤 그런 대결에서 이런 걸 딱 짚어 주시는 거 보면은 통진당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쪽도 이렇게 물론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골수는 아니고 한 반수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변 대표 통진당 멤버인가? 아, 통진당 관심이 멤버는 많은 아닌데 이게 이제 사람이죠. 민주당과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일 뭐 보수 농객들끼리 새누리당 토론회를 여는데 한 방사에서 무의미한 얘기예요. 지금 새누리당 얘기한다는 거는 무의미한 얘기고 통진당에도 시작되는 이 역동적인 격변 그게 다 전체적인 정치권에서의 핵심이지. 이게 지금 새누리당 얘기는 토론할 게 뭐 당 없어요. 대표를 뽑네 원내 대표를 누가 뽑네. 되니? 이거 뉴스의 무의미한 중심에서 얘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싹 들어갔어요. 네. 지금 뭐 내일 뭐 선거한다는데 왜 그런 줄 알아? 누가 나올지 왜요? 몰라요 나 지금. 대한민국 최강의 정치 상수가 통진당이었어. 여태까지. 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3대 대중조직 그런 조직 갖고 있는 정당이 어딨냐고. 민노총, 전국 농민협의회, 전농, 그 다음에 전교조. 그렇죠. 그 대중동원이 가능한. 아니 뿐만 아니라 그 세 단체 예산이 아마 1,000억이 훨 넘을걸? 야 어마어마하네. 아니 그런 오나급 세 단체를 가진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뭐냐면 종북 성골들이 니들은 오나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아니 거예요. 그러면 돈은 뭐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왕서방이 먹는다고. 그 통합민주당 당권파가 크게 실수한 거지. 그러니까 배지가 13개인가 11개가 생겼는데 그 중에 노동계권은 거의 없는 거 없잖아. 아닌가? 민노총이 하나도 하나 없잖아. 없어요. 정교조가 하나 있나요? 정교조 정진우가 하나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전교조 몫으로 온 게 아니고 당권파 몫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뭐 비대위원으로 정진우는 무슨 저기 섹스 스캔들에 연결됐던 사람 아니야? 그래요? 그 저기 그 성폭행 사건 은폐할 때 은폐를 주도한 전교조 본인이 한 건 아니고 간부였어. 본인이 은폐를 주도한 거. 그렇게 돼 있지. 그래서 사임했었지. 강기가 그 선수가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위원장이 됐죠. 그게 이제 완전히 코미디인데 지금 폭력 사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그 비대위원장 자리에 국회에서 폭력 주실려가지고 벌금 300대를 맞은 사람이 지금 이상해요. 비대위원장을 왔단 말이에요. 석고대제는 왜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예요? 지금? 글쎄 말이에요. 아니 본인이 이게 지금 폭력 전과범인데 이게 공중부양
김성동과 최루탄 투척 간의 일대 대결 아닙니까? 지금 뭐 점점 재밌어요. 그렇죠. 최루탄은 단kop하고 공중부양은 미당kop하고 정말 이게 하루만 하루만 지나면은 정말 일반인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상상도 못했던 발언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맞습니다. 마른 풀이 다시 살아나고 네. 네? 저 주민등록번호가 그렇게 참 이게 심오한 그 그게 규칙을 갖고 있었는지 장기갑이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민주주의나 정치적인 대의 명분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 건데 나눠먹기. 인천연합이네요, 강기갑이. 인천연합은 늘 경기동부와 라이벌 관계이자 이제 야합하는 관계인데 이번에 인천연합이 비당권파에 붙었거든요. 한번 해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유시민이나 신선동이 뜨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인천연합의 당권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거래에 따라서. 그럼 강기갑이 되는 거죠. 인천연합 대표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폭력 사태 벌어진 정당에 폭력 전과 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그걸 가지고 비대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권파 나눠먹는 거예요. 이거 당권 가지고. 너무 뜬금없어요 지금. 너무 아니 근데 이열치열이라고 폭력은 폭력으로 막는다 이재이라는 말도 있고 맞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원내대표 내일 아마 당권파에서 원내대표를 밀어붙일 텐데 지금 당선자들 내에서의 7명 중에 4명이 당권파거든, 지역에서는. 비례 6명 빼버리면은. 원내대표 선거 되면 김선동이 이기잖아요, 재선이고. 그럼 내일부터 김선동이 원내대표 들고 다니면은 최루탄 폭력 전과와 공중부양 폭력 전과 이제 같이 붙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통합진보당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뜨려고 노이즈 마케팅이다. 노이즈 마케팅.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통합진보당 잘 몰랐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다. 지금 새누리당 쏙 들어갔어요. 지금 당대표가 새누리당 당대표 당 인지도 조사하면 105% 나와. 박성현 원장님이 당대표 되셔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무 관심 없어요 지금. 뭐 새누리당? 네, 대표로 되신다고 해도 박성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105%라는 거는 이른바 이번에 통합진보 투표율 105%. 그렇지. 네. 그러니까 유령 투표다, 분신술 투표다, 온갖 얘기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살벌한 거야. 제가 북한이 100% 참여에 100% 찬성이라는 얘기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그 북한 정권조차도 105% 투표라는 거는 정말 이 전입니다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른손이 하는 투표를 왼손이 모르게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와 조직도 달성하지 못했던 통합진보당은 거들 뿐. 네. 안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조정을 한다고 뭐 이렇게 들었는데 민중의 소리도 이쪽에서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건가요? 팟캐스트 보니까 민중의 소리가 아주 그냥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순위권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이번에 여기 동원된 분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어떻게 되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민중의 소리. 잘 알죠. 예. 잘 알죠. 저부터 이 통합진보당 쪽에 뭔가 끈이 있고 빨대가 있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윤원석 대표라고 이번에 그 경기 성남 중원 선거 나가려다가 성추행 네. 그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낙마하신 분. 그분이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할 때 제가 임미업 정치위원장 하면서 우리가 같이 양대협회로 교분이 있으시군요. 네. 이분 정말 경기동부 실세라는 거 전혀 몰랐어요, 당시. 통합진보당의 출기자 같은 그런 느낌. 그냥 동네 아저씨고 잘해줬거든 그랬죠. 와, 이분 막 기사 나가는 거 보니까 경기동부 삼순이 실세더만. 야, 그렇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민중의 소리는 굉장히 그 민중의 소리에서 유시민, 이정희 그 대담집 미래의 진보라는 책 내가지고 실제로 유시민 대표를 끌어들이는 건 경기동부예요. 그럼 이게 민중의 소리도 종북방송인가요? 종북방송이죠, 종북.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이거 케이블이니까. 이정무 편집장이 기획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벤트를 한 거 아닙니까? 유시민, 이정희 커플 내서 이벤트 확 해가지고 그 책의 카피가 그거 아닌가요? 유시민 대표가 했다는 이정희 대표에게는 이성의 향기가 나고 나이는 야성의 열기가 있다. 야성의 이 열기가 카피체. 있다. 이게 전부 다 경기동부 카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유시민을 띄워서 데려왔는데 그때 반대한 게 민노총이에요. 유시민 저 신자유주의 왜 들어오냐. 이상해요. 통합진보당에 왜 유시민 선수가 가 있는지. 마케팅 완전히 이제 경기동부에서는 이제 대중적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민노총이 반대하는 거를 이번 보도 나오잖아요. 이석기가 다 때려잡으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대중정당 가야 된다. 완전히 뒤통수 경기동부 입장에서는 유시민한테 그냥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냥. 변희재에게 있어서 이석기란? 전혀 맥락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통신당을 유시민의 행보로만 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거 모르는데 유시민의 하는 행태는 사실은 정치 도의상 볼 때는 저건 배신의 정치인데 이게 옛날하고 왜 내가 잘 알게 되냐면은 똑같아 이게 민주당을 먹을 때랑 갈 데 없는 유시민 개혁당에 있는 거 그냥 막 살려가지고 당선시켜놨더니 뒤통수 쳐가지고 당 먹었잖아요. 이번에 경기동부에서 갈 데 없는 유시민 경기 그 김해 참패해가지고
살려서 했다가 뒤통수 맞고 뺏겼다. 똑같은 유시민 경기동부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한 게 한두 번이냐 이거지. 옛날에도 다 이렇게 했는데. 다 알고 유시민도 알고 민주당도 들어왔고 다 알고 옛날 민주당 들어왔는데 시절에도 이렇게 105%인지 뭐 107%인지 모르겠지만 다 미리 다 기획해서 여기 옛날부터 다 거긴 그렇게 했을 걸 투표 선거를. 따로 결과 따로. 아니지 투표 결과에 맞춰서 투표를 이제 만드는 그리고 거지. 그게 경기도문방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울산 연합부터 뭐 민노총은 선거 꽤 똑바로 하나 민노총 때 선거 때 얼마나 폭행 사건 많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부정 저질렀는데 이번에 한 큐에 덮어 쓴 거예요 그냥. 그걸 왜 하필 지금 이제 와서 터뜨리냐. 그래서 그게 유시민한테 완전 당했다고 보는 거죠. 유시민 대표를 여기 섭외해 주신 생각은 없어요? 이 저격수다. 여기 섭외 실패했다 그러는데 저는 실패했어요. 왜냐면 우리 한번 해볼까? 아. 딱 대놓고 제가 의뢰를 했고 저희 방송 나와주시면 어떻겠냐. 강태현 4천 라디오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휴, 들으시면. 네, 그래서 근데 안 되겠대요. 왜 안 되겠냐. 네. 그러니까 뭐 본인도 방송을 하니까 그래서 그 유시민 노회찬의 저공비인 고공비인가 그 팟캐스트 그걸 운영을 하니까 해요. 아. 그걸 하니까 제 방송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웃기는 사람 방송인인가. 자기가 방송인이야? 그렇잖아요. 본인의 정체성이 애매한 거네요. 왜 지금. 무슨 타방송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니 그러면 대목에서 막 이제 볼륨이 올라가네. 아니 그러면 열받았네. 그 적응 비행에 강태호의 4차원 라디오가 출연해 줄 수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 그러세요. 물론 저는 출연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 네. 방송 알려야 되니까. 이제 나를 게스트로 불러라. 예. 근데 뭐 그렇게 대놓고 딱 앞에서 이렇게 거절하시니까 네. 유시민 아, 전화로 했어요? 아니면 직접 바로 직접 찾아가서? 대면했어요. 그래서 어. 방송인이구나. 네. 정치인이 아니고. 본인의 그래서 정체성은 비례대표 20번인가요? 11번. 11번으로 나왔었죠. 네. 국회의원 안 되려고 왜? 음. 방송인이니까.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이 급하잖아요. 잘못된 그런 거. 국회의원을 하면 방송에는 못 아니, 되는구나. 예전에 뭐 예전에 라디오 진행도 하셨고요. 제가 진행했던 MBC 라디오의 MBC 초대석이라는 거, 제 앞에 그 MC가 바로 유시민 전 의원이었죠. 그리고 무슨 백분 토론도 했었죠, 백분 백분 했었고 토론. 뭐 방송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요 방송 한번 나오면은 이게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요. 이 그 조명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거 못해요. 얼굴에 군도 바르고 지금 뭐. 우리 유시민 선수도 방송 좀 하고. 이수민 선수 이제 제가 간이 좀 부었네. 왜냐면 제 방송에서는 다 선수라고 합니다. 네. 정치인들 다 선수. 뭐 정동영 선수. 이게 영어로 하면 프로페셔널 좋은 뜻으로 한 얘기죠. 이게 아니 이렇게- 먼저 네. 선수 앞에 가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네. 근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유시민 씨 얘기하면은 별로 저는 뭐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통합진보당 사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예측 한마디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다 예측한 것 같은데 그 다시 것 같아. 반복하면 네. 패가 되는 거예요. 패가. 못 물러나 양쪽 다. 양쪽 다 못 물러나기 그리고 때문에 상대방을 더 돈도 걸려 있고 빠지도 걸려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쫓아내려 그러다. 돈이 꽤 크죠? 정당 보조금이? 이제 13섭이 됐으니까 더 커지죠, 더 커져. 예. 한 분기별로 한 60억, 50억 되나? 그 정도 될 그 거죠. 정도 되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박성현 대표 말씀은 빈대 초과 삼간 태우더라도 빈대 잡는 맛에 끝까지 갈 거다.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어떤 안 넘을 선을 넘은 거예요. 이미 금도를 넘었기 때문에 예, 금도를 많이 넘었다고. 물러설 수 없다. 그리고 네. 평양 커넥션을 많이 의식하지 않는 쪽에서는 당연히 평양 커넥션 털고 싶어 할 걸 이제. 아, 이제 지하실에서 물이 차올라오고 있잖아. 끊고 가자. 자, 편 대표는. 아니 이게 보도가 너무 막 해서 그렇죠. 사실 당권파 입장에서는 느긋해요, 의외로. 왜요? 선관위에 이미 김재현, 이석기 명단 올라가 있는데 이거 아무도 못 바꿔요, 이거. 본인이 사퇴하기 사퇴하라고요?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그냥 전국 의원은 네, 가만히만 안조만 있으면은 배지 다는 거고 이미 지역에서 4개를 먹어버렸는데 그럼 거기서 정진우까지 합치면은 13명 당선자 중에서 이미 과반을 넘어가 버려요, 당권파가. 그 원내대표 먹는 거고 국회 개원되면 어차피 원내로 돌아가기 때문에 설사 당권을 뺏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들어 누워 있으면 돼요. 이 사람들은. 버티기 버티고 있으면 작전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게 서로 쫓아내려고 서로 발로 미는 거예요. 그렇군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야 뭐 갈 때까지 가지 않겠느냐. 네. 지금도 그러나 많이- 역시 저는 뭐 통진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 강태호 대표 입장대로 재밌는 일이 앞으로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요새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재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우 너무 좋아요. 네, 강태호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 정치 면에서 지금 통합진보당의 어떤 이런 그 폭력 사태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뭐 강기가 비대위원장 요 체제라면 쭉 갈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은요. 전 정치 잘 모르니까 제 예상은 뭐 이렇게 맞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뭐, 네,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쭉 가다가 이 당권파랑 비당권파의 갈등이 계속되면 뭐 계속 재미는 뭐 유지가 되지 않을까. 거의 통진당이 살신성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재미를 주기 위해서 국민한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정치 관심 없는 분들한테 관심을 주게 해주시고. 아니,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요, 중세적 마녀사냥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고요. 뭐, 원시적인 투표 행태도 나오죠. 그러니까 50년대식 투표 부정에, 70년대식 강목에, 이렇게 온갖 시대별로 모든 게 다 나와요. 오늘은 또 그 진중권 씨가 전두환으로부터 벤치마킹 했다. 뭐 이런 얘기. 80년대까지 나오고. 그럼 안 나온 게 뭐가 있나,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근데 진중권도 진보 빅텐트 지지했던 사람 아니야? 아, 거기 입 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 진중권 조국. 나 진중권 조국 이 사람들을 이게 진보 뭐 안 돼. 빅텐트 지금 이 구도로 그 사람들이 나팔 숫자인 거 그 아니야? 역시 진중권 씨랑 조국 두 달 전만 내가 하더라도 진중권 씨 여기는 안 여러 번 나오고 이제 변대표가 고소를 했었죠. 법정에서 만나야지. 그래서. 법정에서 만나는 걸로 굉장히 어색한 관계네요. 아마 그렇죠. 조정 신청해서는 조정 민사 합의부에서 만날 거야. 아, 조국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 거기도 소송해야 되는데 자꾸 놓치는데 통일단 때문에 다음 주에 소송해야지. 거기. 제가 이 방송 사담인데 네. 저기 조국 교수가 우쪽으로 보수로 갈 거다라고 변희재 대표가 그 얘기를 시간이 다 됐으니까 통진당 사태가 일주일 안에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면서 뭐 조국, 그 얘기를 한번, 홍지영 네. 혹은 또 누가 있죠, 진중권, 이회수 이런 분들이 이회수는 앞으로 아니고 거기는 이제 이회수 작가는 빼고 5차원. 네, 빼고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갈까를 한번 예측해 그리고 보도록. 공지영도 공지영은 언급의 가치가 없고. 알겠습니다. 네. 자, 언급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비중이 다른 분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뭐 이런 뜻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신체 일부가 파열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빅텐트라고 하죠. 좁은 공간에 천을 쭉쭉 늘려서 텐트를 치려다 보니까 아무리 습한 재질이라도 찢어지고야 만다. 네, 현대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격수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구호 외치고 끝내도록 하죠. 다 함께 저격수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